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강한 흐름들이었죠. 뉴욕 주식은 조금 혼자서였고요. 아침에 그 메디톡스하고 이제 대웅제약 얘기가 좀 아침에 있었고요. 코로나 환자는 오늘도 이제 이틀째 1000명대 나왔죠. 1014명 나왔는데요. 당분간은 1000명대에서 계속 좀 더 나올 걸로 예측이 된답니다.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임시진료소를 설치해가지고 아무나 뭐 증상이 없더라도 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받잖아요. 저도 한번 받았는데요. 코에 이게 하는 게 사람들이 TV 영상에서 보면 코를 깊숙이 찌르는 게 엄청 고통스러워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또 사실은 그런 걸 좀 도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에 같이 살아가면서 한 번은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증상이나 직접 접촉 때는 없었는데 가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만 뭐 1분에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음성 판정 받았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 여러분도 선별진료소 가서 한 번씩 받아 보시고요. 왜 그 얘기했지? 1000명 넘었는데 지금 저 같은 사람도 가서 받으니까 당분간은 1000명대에서 좀 나올 거라는 얘기,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자, 지수 체크 한번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한 10포인트, 15포인트 조정 받아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2700 보면 한 30, 40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세요. 외국인이 3천억 팔았는데요. 순매도했는데 이제는 뭐 외국인들 파셔도 우린 갑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대단히 그러니까 장중 조정이라 그러죠. 이거를 장중 조정을 거쳐버리고 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흐름이 좋은 거죠. 코스닥을 외국 개인들 팔았고요. 기관들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어쨌든 뭐 대단한 흐름들이고요. 환율은 1093원, 2원가량 올랐습니다. 조금 환율은 이제 환율 조금 오르고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 좀 12월 들어서는 매도세인데 시장은 이미 좀 탄력이 붙은 상황이고 결국은 뭐 외국인들을 아니 볼 수는 없는 흐름들인데요.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그러면 11월에 팔았다가 12월부터는 주식을 세게 팔고 나갈 거냐?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렇게 안 보는 거기 때문에 하단을 좀 받쳐주면서 개인들의 힘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흐름 한번, 주요 종목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 소부장,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지금은 가는 장이니까요. 주식을 쉽게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뺏기면 안 되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버티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김우진 님도 오셨고, 에리사 조님, 다 우리 이모션님, 다 출석하고 계십니다.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5G, 소부장 이런 거는 뭐 조금 먹었다고 덜렁 팔면 안 되고요. 팔았다가 또 재빨리 다시 사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강한 흐름들입니다. 시장 한번 읽어보죠. 그동안 헐을 날아가던 삼성전자는 조금 쉬는 듯 하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쉬는 것 같으면서 오릅니다. 하이닉스는 1.7% 오늘도 올랐고요. 소부장들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소부장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 4% 오르는 건 기본이고요. DB하이덱, 일봉으로 봐야죠. 4% 올랐고, 어버브 반도체 7%, SK 머티리얼스 7% 올랐고요. 원익 아까 말씀하신 계열 있죠.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계열들은 다 괜찮죠. 원익 QNC도 6% 올랐고, 머티리얼스 4% 올랐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 넣자고 이제 찜해놓은 건데 테스 5% 올랐죠. 또 보고 있었던 종목이 LOT 베큐um, 최근에 흐름 좋았는데 조정 받는 듯 싶다가 며칠 전이었죠. 이날이었죠. 어제 11일 금요일 날
보면 6%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음봉 붙이죠.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여기 올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안 오른다니까요. 금요일 날 6% 올랐는데 월요일 날 3.8% 한 번 또 뺍니다. 빼고 또 딛고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딛고 오르죠. 에로티 백균 같은 경우도 19,000 네. 18,950원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테크윙,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니테스트도 못 오르는 것 같더니만 또 따라서 올랐고요. 뭐 EUV 쪽도 괜찮고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뭐 지수는 밀렸잖아요.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 밀렸는데도 보면 우리가 여기 체크해 놓은 주요 종목들에 보면 거의 다 올랐습니다. 네, 빨간색들입니다. 전기차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좋은 리포트들 그 다음에 한상혁 과장 나왔을 때도 뭐 이제 이런 그 풍수태 이런 얘기하면서 봤던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천보 이런 거 관심 준대요. 6% 에코프로비엠 4% 올랐고. 그러니까 다른 거 갈 때 뭐 삼성 SDI 가고 LG화학 가고 그럴 때 내 거는 2차 전지인데 왜 못 가? 그렇게 이제 답답해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갈아타면 또 물립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버티고 있다 보면 또 주가는 뭐 느닷없이 오르는 게 또 주가입니다. 수소차도 강했네요. 상하프론테크 8% 올랐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좋죠. 오늘 오르는 것 같더니만 1% 종가로는 밀렸네요. 네. 5G 오늘 좀 쉬었는데 어제 엄청 많이 갔다. 엔터주는 좀 헤매고 있네요. 빅히트 같은 경우 사실은 좀 관심권에 놓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보호해서 물린 게 이제 한꺼번에 풀리는 모양이에요. 오늘 빅히트는 6%나 밀렸습니다.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좋게 본다, 보고요. JYP도 2% 밀렸고, 엔터주들이 좀 밀렸습니다. YG도 4% 올리면서 오늘 조금 밀리는 흐름들 갔었고요.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의 중심, 바이오들 같은 경우, 오락가락하면서 오늘은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세 그래도 나타냈죠.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셀트리온, 0.57% 밀렸고, 헬스케어, 강보합, 제약, 강보합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자동차 좀 쉬었고, 중국 관련주 좀 쉬었고, 음식료는 요즘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고, 한국전력이 10%나 올랐습니다. 야, 이런 건 참 예측하기 어렵죠. 지난번에 이제, 연료화된 연동제 한다 그러면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또 며칠 쉬었습니다. 지난번에 황희연 팀장이 와서 주도주 얘기하면서 이 대량 거래의 의미들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클립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주도주의 생로병사, 주도주가 태어날 때, 이전의 거래량들을 압도하는 거래량을 내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건데요. 보면 여기서 8월에 이때 대량 거래 한번 실리는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사실 엊그저께 엄청 대량 거래 실렸거든요. 한 3일 쉬는 것 같으면 오늘 한국전력이 한전이 10%를 빼. 참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주봉으로 보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굳이 한국전력에 10% 못 먹었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오를 종목이 훨씬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많은 종목이고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중공업도 서동구 대표님 좋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하시는데 3% 올랐고, 조선주 괜찮고, HMM 아까 HMM 얘기하셨죠? HMM 오늘 5.9% 올랐군요. 네, 해운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 나타냈고, 장 좋다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나쁜 장이 아니라니까요. 대형주 좀 멈춰져 있고 안 밀리면서 중소형주 오르는 장이 엄청나게 좋은 장이에요. 보면 코스닥에 몇 개나 올랐나 보죠. 코스닥에 오른 종목이 612개, 떨어진 종목이 660개 비슷했는데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더전 비지온 이런 종목도 좋은 종목인데 그동안 못 올랐는데요. 오늘 3% 올랐고, 자, 또 관심 종목 섹터 2에 올려놓은 것들 좀 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오늘 좀 재미없었네요. 항공주 재미없었고, 풍력 CS윈드 대단합니다. CS윈드.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CS윈드를, 주옥휘님. 이것이 처음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공부도 하고 종목도 보고요. 지난번에 그 CS 윈드가 뭐 오신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리포트 보면서 제가 대략 얘기했던 우리 관심 갖자고 했던 게 한 요 원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CS 윈드는 한 35%, 40%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이럴 때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 사실 안 가지고 있으면 말짱황인데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낸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제만 하더라도 최근 오르면서 어제도 6, 7% 올랐을걸요? 어제 9% 올랐네. 그러면 와 땡큐하고 이제 10% 나는 20% 났으니까 무조건 팔어. 이게 어디야라고 챙기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하다 보면 챙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갈 때는 언제 팔 것인가, 오르는 종목을 언제 팔 것인가에 있어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CS 윈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는 거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뭐 13만 원에 샀다. 그런데 16만 원 왔으면 16만 6천 원 어제 왔으면 얼마예요? 16만 6천 원, 13만 원 빼면 3만 6천 원이니까 딱 30% 났네. 그죠? 30%가 어디야 수익이. 팔 수도 있지만 팔고 나고 오늘 5.97% 오른 거에 대해서 오케이, 딴 사람도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30%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그 종목이 오늘 6% 더 올랐다. 아마 기쁜 마음이 좀 물러가고 배가 쌀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익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7% 오르고 강하게 올랐다. 그러면 최소한 이 어제의 이 양봉, 저는 이거를 사실 이 양봉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 안에서 한 절반 정도 값이라든지 이 정도를 걸어놓고 매도를 걸어놓고 팔려도 25% 수익인데요. 그죠? 아까 밑에서 이 정도 팔려도 25% 수익이고 이 정도 안 치고 혹은 자신 있는 분들은 30% 수익 났는데 좋아. 나는 20%만 먹겠어. 이쯤 걸어놓으면요. 거의 이런 이거 양봉 이런 거 못 깹니다. 안 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조금 흔드는 것 같다 또 치고 가죠. 이제 여기서 또 팔 때도 한 절반만 팔아준다든지 계속 가는 거니까 이런 전략으로 어쨌든 주식을 뺏기지 않고 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동 매매를 일부 걸어놓고 팔리면 땡큐죠. 나머지 조정받으면 더 사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게 그 다음에 CS 베어링도 얘기했었는데요. CS 윈드가 제일 잘 가고요. 삼강 MNT도, 지금 풍력 관련주 가운데서는 지난번에 한상혁 과장이 모셨을 때도 CS 윈드랑 삼강 MNT 두 종목 얘기하셨잖아요. 한상혁 과장을 한번 소환할 때가 됐는데요. 한상혁 과장을 소환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저희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부르고 있는데 한상혁 과장님 소환해가지고 2차 전지 얘기 한 번 더. 여러분들 소환 안 하시네? 소환하셔야 제가 우리 패밀리들이 소환합니다. 이러고 이제 강력히 부를 수가 있는데. 한샘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 나쁘지 않죠? 그저께 한 5% 오르고, 어제 오늘 한 이틀 정도 쉬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친환경주 잘 가네요. KG ETS 17% 같고. 지금 금융주가 좀 고민인데요. 금융주가 은행주는 사실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는 거고 관심 있는 게 약간 증권주인데요. 키움증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주 가운데 지금 대장주고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증권사 어디? 아마 지금 우리 패밀리들 중에도 10분 중에 한 6분, 5분 이상은 키움증권 쓰고 계실걸요? 키움증권 괜찮습니다. 지난번처럼. 키움증권 괜찮은데 흥분하면서 사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 4.8%, 장중에 더 5%가 밀린다. 흥분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한 예를 들면 이쯤 올라갔을 때 노흥분, 때를 기다리자. 언제? 한 21선종 맞닿는 요쯤 돼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4.8%가 떨어져줘. 그러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사느냐? 쉽지 않습니다. 손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사야 됩니다. 좋게 보면요.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사지 말고 또 나눠 사고
일정 부분 샀는데 올라가면 올라간 거 누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키움증권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뭐가 이제 수급상 뭐가 꼬인 물량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 해석할 만한 시장에서 풀이할 만한 악재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주 가운데는 그러니까 대장은 이제 키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근데 지난번에 한국금융지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역시 키움이더라. 키움이 좋았고 배당 매력까지 누르면 이제 삼성증권 이런 것도 제 기억으로 삼성증권도 배당 수익률이 한 4%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키움만큼은 아니지만 브로커리지 비중이 꽤 크고 삼성증권도 괜찮다. 대신증권 우선주요? 물론 배당으로만 보면 대신증권 우선주가 갑이라면서요. 그러나 배당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배당 받은 것도 팔아야 되거든요. 견주하게 지켜주는 그런 종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시장 흐름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셨고요. 여러분들, 네, 수익 잘 내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가주니까 중소형주 가주는 게 뭐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좋은 거고요. 네, 해해님, KC 글라스. 네, 오늘 종목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다 수익 나신 종목입니다. 기분 좋네, 제가. 네. 그럼 뭐가 있어요, 또? 네, 여러분들끼리 또 이야기하고, 계셔서, 네. 어버브 반도체? 좋지요, 네. 그러니까 소부장이 뭐,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갔잖아요. 내년에도 더 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 중소형주로 가면 이제 뒷단에 소부장 관련주들이 뒤따라서 가는 거죠.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흐름을 조금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특징주를 보는 이유는 특징주는 그야말로 뉴스에 퍼덕퍼덕하는 종목들이다. 팔딱팔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징주 보고 쫓아가면 수익 난다, 물린다. 네, 물릴 가능성이 농후하게 높다. 예, 그걸 알고 봐야 됩니다. 특징주라고 뭐 막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네, 좋아라, 간다. 네, 시장이 도와주는 거고 남들 도와주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알고 봐야 된다. 그걸 알고 해석을 하고. 특징주는 그야말로 시장에서 퍼떡퍼떡 하는 거라 오늘 사면 내일 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뉴스도 비슷한 시각이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타이밍을 노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한 게 이제 리포트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리포트들도 그날 오르면 리포트 빨로 확 올랐다 그 다음날 약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오늘 특징주 뉴스 나오는 거, 리포트 나오는 거 저만 하나요? 여러분만 하나요? 주식하는 사람 500만 명이 다 알지, 그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접하되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다른 전략이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땡큐님, 미스터 블루, 오케이? 자, 특징주 오늘 볼게요. 보톡스 분쟁, 대웅제약 오늘 상한가 갔어요. 저도 뭐 장을 계속 본다고 해도 이게 뭐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야, 참 이런 게. 대웅제약이라고 치려고 하지 않고 상한가라고 썼는데 종목 이름에다가 상한가라고 없네. 야, 이게 이제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끝나고 답복은 누가 얘기 못해. 사실 이거 상한가 갈 줄 갈았다면 오늘 아침에 상한가 갈 줄 알았다면 시초가에서 여러분들 얼마를 주겠습니까? 다 사죠. 있는 종목 지금 뭐 계좌에 있는 거 다 해갖고 다 사죠.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7시 몇 분쯤에 이제 그 뉴스가 떠가지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침에 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ITC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다, ITC가. 누구에게 호재입니까? 메디톡스 호재죠.
그러면 대웅제약은 21개월 동안 나보타를 미국에 수입을 금지시켰다. 예,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죠. 수입을 금지시켰고 ITC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나보타 수입이 원래는 균주를 도용하면 영구 수입 금지랍니다. 그냥 아웃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예비 판결에서 10년 정도 수입 금지 얘기를 하다가 21개월이 수입 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웅제약의 CEO가 인터뷰 기사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승리한 거다. 왜냐하면 균주에 관한 게 아니라 제조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생각할 때 메디톡스는 사실 나쁠 건 없다. 승소했으니까, 그죠? 메디톡스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메디톡스 상승했었죠. 상승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5% 밀렸습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요. 아침에 메디톡스 얘기 악재입니까? 여러분 5% 밀렸는데 소송에서 승리한 게 메디톡스의 악재 호재예요. 호재죠. 호재라 초반에 올랐는데 근데 이제 대웅제약 쪽으로 관심이 슬슬 쏠리고 실질적으로는 대웅제약이 이겼다 이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매도가 한번 뭐 메디톡스 알기 시작하고 그다음 밀리니까 그냥 와르륵 그냥 하면서 5%가 밀린 건데 좀 대웅제약 메디톡스에는 악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호재인 거고요. 근데 이제 대웅제약이 문제인데 아침에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웅제약은 앞서 오히려 이게 뭐 대웅제약도 호재로 인식 내지는 어쨌든 대웅제약도 나쁘지 않다. 밀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초가에 시작하니까 시초가에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빵 떠서 초반부터 이렇게 10%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보합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야 이게 오히려 밀려줬다면 대웅제약 같은 게 시작하면서 일단 소송에서 졌잖아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한 5% 혹은 과하게 7% 이렇게 밀렸다고 하면 야 이때는 좀 사도 되겠다. 그거는 금방 회복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합권에 주춤주춤 하는데 그러면서 한 5% 10% 오르더니만 야 결국은 상한가를 갔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리스크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갔으니까 상한가 간 거예요. 여기서 보합권에 했다가 5%에 샀는 마이너스 5%에 보합권에 샀다가 마이너스 5%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그래 뭐 대웅제약의 호재면 중간에 또 잘하시는 분들은 따라 붙어서 제가 분명히 아까 장중에는 한 10% 15% 봤거든요. 근데 종가는 30% 상한가 갔으니까 따라 붙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뉴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대웅제약 상한가에 50% 털어보시는 분들 잘한 겁니다. 다 털지 않은 게 잘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면 올랐다 어떡할 거냐 여기서 상한가에 턴 분은 고수인 거죠. 중간에 한 털지 않겠어요? 중간에 대웅제약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공부 삼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한 10%, 15%, 20% 가면 와 이게 웬 떡이냐 타죠. 여기까지 30% 상한가까지 가서 절반을 떨을 수 있다는 분은 고수십니다. 고수. 여기서 다 털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일 또 여기서 10% 20%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빠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분은 굉장히 잘한 거죠. 내일 또 움직임을 보면서 대략 오늘의 이 양봉을 깨면 이거는 뭐 정말 하루짜리인데 내일 밀린다고 해서 이 양봉 30%를 깨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정말 없거든요. 그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더 팔아도 되고 더 사도 되고 버텨도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오늘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어땠냐 보다도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이제 본 거고요. LNF 급등하면서 소재주 강세를 보였다. LNF는 잠시 후에 오늘 리포트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네. 또 유닛은 해상풍력단지 수주 소식 계속 들리죠. 삼강 M&T 유닛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수주가 계속 나타나는 거고요. 빅히트가 이렇게 오늘 많이 밀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빅히트가
스틱이 지분을 매각을 했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빅히트의 주요 주주죠. 꽤 큰 주주인데요.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빅히트의 물량이 스틱의 물량이 나왔군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공모가에 받은 그 사람들은 사실 별로 팔 요인이 없겠죠.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거든요. 빅히트가. 그런데 공모가에 받은 분들은 뭐 사실은 이 정도에서 팔 이유는 없는데 스틱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주거든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스틱이 얼마의 주식을 샀을까? 아마 훨씬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이미 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오버행 이슈는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FN가이드가 오늘 상장했는데요. FN가이드 주식 그 정보 제공업체죠. FN가이드는 오늘 별로 흥행몰이는 하지 못했고요. 영림원 소프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 관련주잖아요. R소프트 이런 것들. 영림원 오늘 강했나요? 영림원. 뭐 이 꼴이 길게 달았네요. 뭐 결과적으로 종가로 플러스로 끝나진 않았고. SK 머티리얼스, 예, 대박이죠. SK 머티리얼스도 앞서 좀 있다가 이 리포트 시간에 할 겁니다. SK 머티리얼스는 블루 OLED 사업 진출에 관한 얘기를 지난달에 한 이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상관관계가 높다. 리포트에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급등세인데요. 네. 요금제 개편, 실적 개선, 배당 매력까지 있다. 6%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가로 본 게 아니죠. 10% 올랐습니다. 배당할 수 있나? 뭐 이익이 잘 안 났었는데 그동안 배당도 못했었죠. 한국전력 강했고. 사마페인트가 이틀째 상한가예요. 아, 주식은 뭐 매일 안 보고 있으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또 상한가라고 쳤네. 아, 흥분했어요, 저도. 사마콘덴서. 상한가 아닌데 이거 뭐야? 사마페인트 반도체 소재. 사마페인트가 왜 상한가라고 그러죠? 이거 사마콘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헤매고 있습니다. 사마페인트. 와우, 사마페인트 이틀간 강세인데 에폭시 국산화 반도체 소재. 어쨌든 반도체하고 엮인 거네요. 그죠? 페인트로만 가지고는 이렇게 가기 어려운 건데, 네, 에폭시 수지 제조 원천 기술을 해서 반도체 쪽에다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에폭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면서 급등을 한 거군요. 지금 어쨌든 IT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엮여야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특징주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특징주에 나와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